6번 문제,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태양광 설비의 전력변환장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자, 여기서 이제 전력변환장치가 나오는데요. 자, 요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KC 552-2-2에 있는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명확한 신출이죠. 예, 나왔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신출 KC에 있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인버터 절연 변압기 및 개통 연계 보호 장치 등 전력 변환 장치의 시설은 다음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 1번은 땡땡은 실내 실외용으로 구분할 것. 그러면 이 땡땡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버터라든가 절연 변압기 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인버터 아니면 절연 변압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얘는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버터. 자, 인버터 설비. 이 인버터가 뭐를 하는 장치입니까? 바로 인버터는 DC를 뭐로 바꾼다? AC로 바꾼다라고 하는 장치죠. 예,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인버터죠. 그래서 우리 태양광 발전에서 제일 비싼 설비가 바로 뭐다? 인버터가 되고, 제일 고장이 잘 나는 것도 예, 인버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는 자, 직렬군의 태양전지는 자, 땡땡은 땡땡 입력전압의 범위. 그러면 얘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버터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나옵니다. 그 태양광 패널을 자, 하나의 직군으로 잡으면 어레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이제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이때 뭐를 우리가 이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자, 직렬군에 대한 태양전기를 모아요 개방한 상태의 전압. 그래서 개방 전압이죠. 개방한 상태에서의 전압은 인버터의 입력 전압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5개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 등급. 우리 이 방수 등급은 비데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비데 있죠? 집에. 그럼 비데는 뭡니까? 막 물 뿌려서 청소하잖아요. 이러한 방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IPX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IPX가 몇 이상? 4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면 옥외는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습기들이 내습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반적으로 IPX 정도 되면 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외부에서 물 뿌려도 동작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예, 그런 수준의 방수 등급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진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약간 좀 느낌적으로 문제가 인버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시험 봤던 경험상 쉽지가 않아요. 그냥 소설 쓰듯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우리 수강생들이 아마 저는 그래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자,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얘도 나왔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따로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의 문제들도 너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을 볼 여력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적용 범위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KC 244-1-1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 전원 공급은 절한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다. 절환 시간에 따라 우리 자동 절한 스위치를 뭐라고 합니까? ATS라고 하죠. 자, 첫 번째는 무순단. 과도 시간 내에 전압 또는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을 무순단이라고 하고, 자, 순단이 나옵니다. 순단은 몇 초 이내 0.15초 이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걸 우리는 순단으로 정의하고요. 단시간 차단 0.5초 이내에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라버는 자, 보통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차단은 5초 이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차단
몇 초? 15초 이내. 15초 이내 자동 전원 공급이 가능한 것. 장시간 차단은 자동 전원 공급이 15초 이후에 가능한 것. 뭐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까 보통 차단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원문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전기설비규정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 보면 이거와 관련돼 있는 규정에 대한 핸드북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판매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봤을 때까지는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PDF 파일인가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 표준전압, 표준주파수를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사업법 규정이 되어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표의 가로 안에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에 대한 허용 오차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기사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산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 산업기사 2017년도 1회 때 출제가 됐었던 건데 거기서는 220, 60Hz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80V, 110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옥내에서의 사용 전압의 기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보신 분들이 보시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 나갈 때 프린트물로 드리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번만 본인이 눈여겨서 훌쩍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보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자 60Hz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을 잡게 돼 있다. 요거 0.2Hz를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게 이제 10%가 아니라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전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몇? 13V를 기준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3V 그리고 얘는 0.2Hz 이내 이렇게 적는 문제죠. 그래서 뭐 6점짜리 문제라고 시험 보신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6점 치고는 너무 좀 빈약하긴 합니다. 문제가 좀 빈약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제가 준비하실 때 산업기사 문제도 좀 봐주시고 기능장 문제도 좀 봐주시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제 기사 문제인데도 산업기사 문제의 유형들이 이렇게 좀 약간의 변형이 되면서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차후에 공부하실 때 2회차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 시간 때 얘기를 드렸던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저희 수험생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배점이 6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유사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유사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같아. 숫자까지 다 똑같아요. 대신 거기에서는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요게 P점이었고 자, 여기가 P점이었고 여기가 P점이었고 여기가 Q점이다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약간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왔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우선은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3상 3선식 220V 수전회로가 있다. 자, H는 여기에서 H. 자, H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H, 요거 H, 요거 H, 요거 H, 요거 H, 요거 H. 자, H는 다 뭐다? 전열부하기 때문에 역률이 1일 것이고요. 그래서 역률 1로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M. 자, 요게 중요하죠? 여기 M. 제가 수업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M이다라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는 역률이 얼마다? 0.8.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 항상 역률로 나눠준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역률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거 저희가 항상 문제로 나오면 여기에 A, B, C 없더라도 이게 A, B, C가 없을 수도 있어요. A, B, C가 없더라도 본인이 A, B, C를 인위적으로 적어서 뭐를 해주시면 돼요? 각각에 대한 용량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그 용량은 뭐로 산출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낸다라는 게 포인트죠. 1번 문제서부터 잠깐만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그림에서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시오. 단 P점은
단선된 것이 아닌 것, 고장이 안 났다라는 거죠. 여기가 고장이 안 난 상태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좀 페이지가 부족하니까 우리 좀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먼저 잡을게요. 자, 요게 PAB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에다 하나 적어볼까요? 자, PAB. 자, PAB는 자, 동그라미를 하나씩 치시면 돼요. 얘하고 자, 그 다음에 AB에 있는 거 요거 하고 그리고 요거 좀 뒤로 갈게요. 또 AB에 있는 거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자, 요 세 개를 저희가 적어야 되니까 자, 얘는 2. 자, 얘를 제가 2라고 적어도 어차피 역률이 1이니까 1로 나누면 킬로볼트 암페어가 돼서 그냥 2라고 적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여기 3. 그리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요놈 있죠? 요놈? 자, 얘는 얼마입니까? 0.5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다시 0.5. 자, 얘를 뭐로 나눈다? 0.8로 나눕니다. 이놈을 0.8로 나누면 자,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 자, 요걸 0.8로 나누면 그 값이 5.625. 얘가 5.625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랑 여기를 볼게요. 자, 어디랑 어디? 자, 여기랑 여기. 자, B하고 C를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하나 있네요.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 하나 있네요. 동그라미 치고. 자, 좀 뒤로 가서 여기 하나 있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 칠게요. 그러면 자, 다시 P, BC는 자, 3 플러스 그 다음에 1.5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있죠? 요놈. 예, 1. 자, 1을 뭐로 나눈다? 예, 0.8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얼마 나온다? 요것도 계산기 쳐주시면 자, 5.75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얘는 이렇게 잡을까요? 이 색깔로 잡죠. 자, A하고 C 사이를 볼게요. 그럼 A하고 C 사이에는 여기 H 하나 보이죠? 자, 뒤로 가서 야, 여기도 H 하나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치면은 다 동그라미가 쳐졌잖아요. 그러면 P, 예, CA 또는 AC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얘는 얼마가 나온다? 여기가 3이 나오고요. 플러스 그리고 얘가 얼마 나온다? 예, 1이 나와요. 1. 그러면 얼마? 요놈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저희가 설비 불평형률을 구할 때는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얘로 바꿀까요? 자, 설비 불평형률은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선은 모든 용량을 다 더해야 되고 얘가 3상이니까 자, 모든 용량을 한번 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 5.625 플러스 5.75 플러스 여기 4 그리고 곱하기 예,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는 맨 위에는 뭐가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되는데 자, 어떤 게 크냐? 바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보면 요 놈이 제일 크죠? 요 놈이 제일 크고 요 놈이 가장 작죠? 그러면 얘는 5.75에서 뭐를 빼요? 4를 빼고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4점 자, 146이 나오나요? 146 해서 그 값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 풀이는 어차피 제가 방금 다 풀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예, 그대로 적혀 있고, 요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저희 수험생들은 요런 문제만 나오면은 뭐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항상 저희가 이런 설비 불평형률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같은 것들 좀 잘 봐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이 얘기 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가 끝났고요. 자, 2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P점에서 단선이 되었다면 불평형률은 몇 %가 되는가라고 돼 있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지울게요. 자, 얘도 지울게요. 자, 우선 첫 번째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단선이 됩니다. 자, 얘가 단선이 됐다라는 건, 자, 우선 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하나의 회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졌다라는 건, 자, 얘는, 자, 요 M이라고 하는 요 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얘가, 예,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 어차피 누구는 같냐면, 아까 우리 구했던 누구, 예, P, A, B 있었잖아요. 얘는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요? 얘는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요거랑, 예, 그리고 요거랑 얘인데, 얘는 끊기기 전과 끊기는 후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랑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예, 5.625. 5.625가 그대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엔 얘는 자, B하고 C 사이 있죠? B하고 C 사이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얘인데 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가 나온다? 자, B하고 C 사이, B하고 예, C 사이는 3하고 1.5를 더하겠죠. 3 플러스 1.5. 그러면 얘는 4.5가 나오겠네요. 요 부분이 좀 바뀌었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4.5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 PAC 얘는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요? 왜? 여기랑 여기니까 여기하고 여기니까 자, 어차피 얘 전류 이렇게 흘러서 갈 수 있고요. 자, 얘 전류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큰 게 몇입니까? 이번에는 가장 큰 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게 예전, 작은 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자, 불평형. 설비 불평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5.625 플러스 4.5 플러스 4. 이거 4, 예, 그리고 가로 닫고 곱하기 3분의 1. 자, 위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5.625에서 뭐를 뺀다?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쳐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34.513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래서 자, 다음 문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체 이 문제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수험생들은 쉽게 문제를 푸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설비 불평형률은 매 년마다 우리 3회 시험이 있잖아요. 요 3회 시험이 있으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요 3회 시험마다 한 번 정도가 출제가 돼서 올 1회 때 설비 불평형률이 나오면 2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제 비중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조금 예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